시어머니와 나 사이엔 늘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습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우리는 서로를 피했고 꼭 필요한 말만 주고받았습니다. 명절이면 친척들 앞에서 예의 바르게 인사를 나누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 다시 냉랭한 공기만 남았습니다. 결혼한 지 30년이 되도록 시어머니는 한 번도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신 적이 없었습니다. 아이를 낳았을 때도, 남편이 사업에 실패했을 때도, 제가 밤새 아파 끙끙거렸을 때도 시어머니는 그저 멀찍이 서서 무표정한 얼굴로 바라만 보셨습니다. 처음엔 서운했습니다. 친정어머니처럼은 아니더라도 조금만 다정하게 대해주셨으면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늘 차가웠고 저는 점점 마음의 문을 닫아갔습니다. 그렇게 30년이란 시간이 흘렀고 이젠 당연하다는 듯 서로에게 익숙해졌습니다. 그런 시어머니가 쓰러지셨다는 전화를 받은 건 지난주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30년간 차갑게만 느껴졌던 그분이었지만 쓰러지셨다는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시어머니는 이미 중환자실에 계셨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고개를 저으며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했지만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많으신 데다 당뇨와 고혈압까지 있으셔서 상황이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중환자실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시어머니는 너무 작아 보였습니다. 각종 기계에 둘러싸여 숨을 쉬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가슴 한구석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30년을 함께 살면서도 제대로 마주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은 어머니 손을 붙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도 남편 곁에 앉아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슬픔보다는 묘한 죄책감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우리는 30년을 이렇게 살았을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 짐을 정리하러 집에 들렀습니다. 병원에 가져갈 옷가지와 세면도구를 챙기려고 방문을 열었는데 평생 들어가 본 적 없던 시어머니 방은 생각보다 소박했습니다. 오래된 옷장 하나, 낡은 화장대 하나, 그리고 작은 책상이 전부였습니다. 옷장에서 옷을 꺼내다가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공책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표지가 다해진 오래된 일기장이었습니다. 펼쳐보면 안 될 것 같았지만 손은 이미 첫 장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알아서는 안 될 비밀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일기장 첫 페이지에는 제가 이 집에 처음 들어온 날의 일이 적혀 있었습니다. 30년 전 26살 새댁이었던 제가 어색하게 절을 올리던 그날이었습니다. 1995년 11월 3일. 며느리가 들어왔다. 예쁘고 밝은 아이다. 우리 아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놓인다. 하지만 나는 절대 그 아이에게 다가가서는 안 된다. 그래야 이 아이가 평생 행복할 수 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다가가면 안 된다는 걸까요? 저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일기에는 시어머니의 과거가 담겨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젊은 시절 남편 그러니까 시아버지와 사별하셨습니다. 교통사고였습니다. 남편을 잃은 시어머니는 어린 아들을 혼자 키워야 했습니다.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일기에는 절절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1978년 6월 20일. 오늘도 공장에서 밤 11시까지 일했다. 집에 오니 아들이 혼자 라면을 끓여 먹고 자고 있었다. 8살밖에 안 된 아이가 불을 켜고 라면을 끓였다.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 미안하고 또 미안하다. 1982년 4월 15일. 아들이 중학생이 됐다. 교복이 너무 비싸서 중고로 샀다. 소매가 조금 짧지만 아들은 괜찮다며 웃어준다. 이 아이는 늘 내 마음을 알아준다. 일기를 읽는 내내 눈물이 났습니다. 시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남편을 키우셨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정말 몰랐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1995년 12월 8일.
며느리가 들어온 지 한 달이 지났다. 아이가 부엌에서 요리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따뜻해진다. 하지만 나는 차갑게 대할 수밖에 없다. 친정어머니 일을 알면 이 아이가 평생 짐을 지고 살 것이다. 친정어머니 일이라니 대체 무슨 일이었을까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중요한 비밀이 숨어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다음 장을 넘기려는데 밖에서 남편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병원에서 전화가 왔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깨어나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일기장을 급히 제자리에 넣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계셨지만 눈은 떠 계셨습니다. 희미하게 손가락을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남편이 어머니 손을 잡고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시어머니는 느리게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평소처럼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뭔가 간절해 보였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은 듯 입술을 떨고 계셨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며칠간 지켜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뇌 손상이 어느 정도인지 회복이 가능한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남편과 교대로 병실을 지켰습니다. 밤이 되어 혼자 병실을 지키고 있을 때였습니다. 잠든 시어머니를 보면서 문득 일기장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친정어머니 일이라는 게 대체 무엇이었을까? 왜 그걸 알면 제가 평생 짐을 지고 산다는 걸까? 그날 밤 병원을 나서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다시 집에 가서 일기장을 끝까지 읽어야겠다고. 시어머니가 30년간 숨겨온 비밀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고. 그래야 이 답답한 마음이 풀릴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에게는 옷을 더 챙겨오겠다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 방으로 들어가 서랍을 열고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걸 읽어도 되는 걸까?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어지는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1996년 3월 2일. 오늘 친정어머니가 찾아왔다. 며느리는 장을 보러 나간 사이였다. 다행이었다. 그 어머니는 또 돈을 달라고 했다. 아들 빚을 갚아야 한다며 울었다. 나는 줄 수 없다고 했다. 그랬더니 며느리한테 말하겠다고 협박했다. 그때 일을 다 말하겠다고. 일기를 읽는 제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친정어머니가 시어머니를 협박했다는 겁니까? 그때 일이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급하게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1996년 5월 18일. 또 친정어머니가 왔다. 이번엔 500만 원을 달라고 했다. 안 주면 며느리한테 진실을 말하겠다고 했다. 내 친정아버지가 우리 남편을 죽였다는 걸 말이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시아버지를 죽였다고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저는 일기장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1978년 6월 15일.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음주운전 차량에 치였다. 경찰은 뺑소니라고 했다. 범인을 찾을 수 없다고 했다. 나는 미칠 것 같았다. 남편을 돌려달라고 소리쳤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다. 1996년 2월 10일. 며느리 친정에 처음 갔을 때 벽에 걸린 사진을 봤다. 그 얼굴을 나는 알고 있었다. 18년 전 남편을 치고 도망간 그 차의 운전자였다. 경찰이 보여준 CCTV 흐릿한 영상 속 그 얼굴이었다. 며느리 친정아버지가 내 남편을 죽인 범인이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제 아버지가 시아버지를 죽였다니. 그것도 음주 뺑소니로. 저는 손으로 입을 막고 울음을 참았습니다. 이런 끔찍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1996년 2월 15일. 며느리한테 말해야 할까? 내 아버지가 내 남편을 죽였다고. 하지만 그 아이는 아무 죄도 없다.
그 아이는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 일이다. 내가 이 사실을 말하면 그 아이의 인생은 끝난다. 우리 아들의 행복도 끝난다. 나는 침묵하기로 했다. 평생 이 비밀을 가슴에 묻기로 했다. 1996년 3월 5일. 하지만 며느리 친정 어머니는 내가 알고 있다는 걸 눈치챘다. 그날 며느리 집에서 사진을 보며 내 표정이 굳어졌던 모양이다. 그 어머니가 찾아와 울며 빌었다. 제발 말하지 말아달라고. 남편이 그날 이후 매일 술을 마시며 괴로워했다고. 자수하려다가도 가족 생각에 못했다고. 1996년 5월 20일. 친정어머니가 또 돈을 요구했다. 나는 줄 수밖에 없었다. 며느리가 이 사실을 알면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아들도 며느리도 모두 불행해질 것이다. 나는 이 비밀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다. 며느리에게 차갑게 대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가까워지면 진실을 말하고 싶어질까봐 두렵다. 저는 일기장을 읽으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시어머니가 30년간 저를 차갑게 대한 이유가 이것이었습니다. 저를 미워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저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제가 진실을 알고 평생 죄책감에 시달릴까봐. 그래서 일부러 거리를 두신 거였습니다. 2000년 8월 10일. 손주가 태어났다. 며느리가 아기를 안겨줬다. 얼마나 안아주고 싶었는지 모른다. 하지만 나는 잠깐 보기만 하고 돌아섰다. 며느리 얼굴에 상처받은 표정이 보였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이게 최선이다. 2010년 4월 3일. 며느리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다. 간암이었다고 한다. 장례식에 가지 않았다. 갈 수 없었다. 며느리는 내가 왜 안 가냐고 따졌다. 나는 몸이 안 좋다고 둘러댔다. 며느리 눈에 실망이 가득했다. 미안하다. 하지만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 2015년 9월 12일. 결혼 20주년이라며 며느리가 케이크를 사왔다. 나도 함께 축하해달라고 했다. 나는 피곤하다며 방으로 들어왔다. 문틈으로 며느리가 우는 소리가 들렸다. 며느리는 남편에게 말했다. 어머니가 날 싫어하시나 봐. 정말 미안하다. 나는 너를 딸처럼 사랑하고 있다. 하지만 가까워질 수 없다. 내가 진실을 알게 되는 순간 내 인생이 무너질 테니까. 2024년 10월 20일. 며느리 친정어머니도 세상을 떠났다. 이제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나뿐이다. 나는 이 비밀을 무덤까지 가져갈 것이다. 며느리가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다. 마지막 장이었습니다. 저는 일기장을 덮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시어머니는 30년간 저를 위해 모든 걸 희생하셨습니다. 친정어머니의 협박에도 돈을 뜯기면서도 저를 지키기 위해 침묵하셨습니다. 차갑게 대한 건 저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랑을 30년간 오해했습니다. 시어머니를 차갑고 무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명절 때마다 마지못해 인사를 드렸고 마음속으로는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며느리였습니다. 저는 일기장을 꼭 안고 주저앉아 목 놓아 울었습니다.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소리내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몰랐어요. 제가 정말 몰랐어요. 저는 일기장을 들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시어머니께 말씀드려야 했습니다. 이제 알았다고, 모든 걸 이해했다고. 그리고 용서해달라고, 30년간 오해해서 정말 미안하다고. 중환자실에 들어갔을 때 시어머니는 여전히 산소 마스크를 쓰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눈은 또렷하게 떠 계셨습니다. 저를 보시더니 어머니는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먼저 손을 잡았습니다. 시어머니 손은 생각보다 작고 거칠었습니다. 30년간 저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걸 견뎌내셨을까요? 어머니, 제가 일기장을 봤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어머니 눈이 커졌습니다. 놀라신 표정이었습니다. 모든 걸 알았어요. 아버지 일도, 친정 어머니가 어머니를 괴롭힌 것도, 어머니가 왜 저에게 차갑게 대하셨는지도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30년간 어머니를 오해했어요. 시어머니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입술이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꽉 쥐셨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왜 그러셨는지 이제 이해해요. 저를 지키시려고 그러신 거잖아요. 제가 진실을 알고 괴로워할까봐. 그래서 일부러 거리를 두신 거잖아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정말 미안해요. 의사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너무 흥분하시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 말을 지금 하지 않으면 영영 할 수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아버지 일은 제 잘못이 아니에요.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저는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 일이에요. 하지만 어머니는 30년간 그 무거운 짐을 혼자 지셨어요. 친정 어머니한테 협박받으면서도 돈을 뜯기면서도 저 때문에 참으셨어요. 시어머니는 계속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라는 듯이요. 하지만 눈물은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요. 친정 어머니도 아버지도 다 돌아가셨어요. 이제 어머니는 더 이상 그 비밀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제 손을 잡아주세요. 30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진짜 가족이 되면 안 될까요? 어머니는 힘겹게 손을 들어 제 뺨을 쓰다듬으셨습니다. 그 손길이 너무 따뜻했습니다. 30년간 받아보고 싶었던 그 따뜻함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 손에 얼굴을 묻고 펑펑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시어머니의 상태가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놀라워하셨습니다. 회복이 불가능할 거라던 예상과 달리 어머니는 점점 의식을 회복하셨습니다. 말씀도 조금씩 하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소리는 작고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미안하다. 엄마가 너무 미안하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미안한 건 저예요. 어머니가 얼마나 저를 사랑하셨는지 몰랐어요. 엄마는 너를 딸처럼 사랑했단다. 하지만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 가까워지면 진실을 말하고 싶어질 것 같아서. 너를 지키고 싶었어. 그게 엄마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어. 저는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이제야 진짜 어머니가 된 것 같았습니다. 30년이 걸렸지만 우리는 드디어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2달간의 치료 끝에 퇴원하셨습니다. 완전히 회복하신 건 아니지만 일상생활은 가능해지셨습니다. 집으로 모시고 온 날, 저는 어머니 방을 새로 꾸몄습니다. 밝은 커튼을 달고 따뜻한 이불을 깔고 어머니가 좋아하실 만한 꽃도 놓았습니다. 어머니는 방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매일 차를 함께 마십니다. 30년간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를 나눕니다. 어머니는 남편이 어렸을 때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저는 아이들 이야기를 전합니다. 손주들도 이제 할머니 곁에 자주 옵니다. 할머니가 예전과 달라졌다는 걸 아이들도 느낍니다. 지난주에는 어머니와 함께 시장에 다녀왔습니다. 어머니가 손을 잡아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팔짱을 끼고 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는 그저 다정한 모녀였을 겁니다. 친정 어머니와 아버지 일은 저도 남편도 다시는 꺼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고 돌아가신 분들입니다. 그 일로 괴로워하는 건 어머니를 더 아프게 하는 일입니다. 저는 어머니가 30년간 지켜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어머니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야 진짜 엄마가 된 것 같다고. 30년 늦었지만 이렇게라도 딸 같은 며느리를 얻게 되어 행복하다고.
저는 어머니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저야말로 이런 어머니를 만나 정말 행복하다고. 요즘 어머니는 자주 웃으십니다. 예전엔 한 번도 본 적 없던 어머니의 웃음입니다. 그 웃음을 보면 제 마음도 따뜻해집니다. 30년의 오해와 침묵이 무색할 만큼 지금이 행복합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했던 건 시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30년이란 긴 시간을 돌아 이제야 서로를 제대로 알게 된 것입니다. 늦었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오늘도 어머니와 함께 차를 마시며 창밖을 봅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정원에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십니다. 봄이 왔네. 저는 대답합니다. 네, 어머니. 우리에게도 봄이 왔어요. 30년의 겨울이 지나고 우리에게도 다시 봄날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입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따뜻한 가족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마음에도 따뜻한 봄이 오길 바랍니다. 일기장 첫 페이지에는 제가 이 집에 처음 들어온 날의 일이 적혀 있었습니다. 30년 전 26살 새댁이었던 제가 어색하게 절을 올리던 그날이었습니다. 1995년 11월 3일. 며느리가 들어왔다. 예쁘고 밝은 아이다. 우리 아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놓인다. 하지만 나는 절대 그 아이에게 다가가서는 안 된다. 그래야 이 아이가 평생 행복할 수 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다가가면 안 된다는 걸까요? 저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일기에는 시어머니의 과거가 담겨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젊은 시절 남편 그러니까 시아버지와 사별하셨습니다. 교통사고였습니다. 남편을 잃은 시어머니는 어린 아들을 혼자 키워야 했습니다.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일기에는 절절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1978년 6월 20일. 오늘도 공장에서 밤 11시까지 일했다. 집에 오니 아들이 혼자 라면을 끓여 먹고 자고 있었다. 8살밖에 안 된 아이가 불을 켜고 라면을 끓였다.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 미안하고 또 미안하다. 1982년 4월 15일. 아들이 중학생이 됐다. 교복이 너무 비싸서 중고로 샀다. 소매가 조금 짧지만 아들은 괜찮다며 웃어준다. 이 아이는 늘 내 마음을 알아준다. 일기를 읽는 내내 눈물이 났습니다. 시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남편을 키우셨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정말 몰랐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1995년 12월 8일. 며느리가 들어온 지 한 달이 지났다. 아이가 부엌에서 요리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따뜻해진다. 하지만 나는 차갑게 대할 수밖에 없다. 친정어머니 일을 알면 이 아이가 평생 짐을 지고 살 것이다. 친정어머니 일이라니 대체 무슨 일이었을까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중요한 비밀이 숨어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다음 장을 넘기려는데 밖에서 남편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병원에서 전화가 왔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깨어나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일기장을 급히 제자리에 넣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계셨지만 눈은 떠 계셨습니다. 희미하게 손가락을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남편이 어머니 손을 잡고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시어머니는 느리게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평소처럼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뭔가 간절해 보였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은 듯 입술을 떨고 계셨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며칠간 지켜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뇌 손상이 어느 정도인지 회복이 가능한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남편과 교대로 병실을 지켰습니다. 밤이 되어 혼자 병실을 지키고 있을 때였습니다. 잠든 시어머니를 보면서 문득 일기장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친정어머니 일이라는 게 대체 무엇이었을까?
왜 그걸 알면 제가 평생 짐을 지고 산다는 걸까? 그날 밤 병원을 나서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다시 집에 가서 일기장을 끝까지 읽어야겠다고. 시어머니가 30년간 숨겨온 비밀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고. 그래야 이 답답한 마음이 풀릴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에게는 옷을 더 챙겨오겠다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 방으로 들어가 서랍을 열고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걸 읽어도 되는 걸까?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어지는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1996년 3월 2일. 오늘 친정어머니가 찾아왔다. 며느리는 장을 보러 나간 사이였다. 다행이었다. 그 어머니는 또 돈을 달라고 했다. 아들 빚을 갚아야 한다며 울었다. 나는 줄 수 없다고 했다. 그랬더니 며느리한테 말하겠다고 협박했다. 그때 일을 다 말하겠다고. 일기를 읽는 제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친정어머니가 시어머니를 협박했다는 겁니까? 그때 일이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급하게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1996년 5월 18일. 또 친정어머니가 왔다. 이번엔 500만 원을 달라고 했다. 안 주면 며느리한테 진실을 말하겠다고 했다. 내 친정아버지가 우리 남편을 죽였다는 걸 말이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시아버지를 죽였다고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저는 일기장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1978년 6월 15일.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음주운전 차량에 치였다. 경찰은 뺑소니라고 했다. 범인을 찾을 수 없다고 했다. 나는 미칠 것 같았다. 남편을 돌려달라고 소리쳤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다. 1996년 2월 10일. 며느리 친정에 처음 갔을 때 벽에 걸린 사진을 봤다. 그 얼굴을 나는 알고 있었다. 18년 전 남편을 치고 도망간 그 차의 운전자였다. 경찰이 보여준 CCTV 흐릿한 영상 속 그 얼굴이었다. 며느리 친정아버지가 내 남편을 죽인 범인이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제 아버지가 시아버지를 죽였다니. 그것도 음주 뺑소니로. 저는 손으로 입을 막고 울음을 참았습니다. 이런 끔찍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1996년 2월 15일. 며느리한테 말해야 할까? 내 아버지가 내 남편을 죽였다고. 하지만 그 아이는 아무 죄도 없다. 그 아이는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 일이다. 내가 이 사실을 말하면 그 아이의 인생은 끝난다. 우리 아들의 행복도 끝난다. 나는 침묵하기로 했다. 평생 이 비밀을 가슴에 묻기로 했다. 1996년 3월 5일. 하지만 며느리 친정어머니는 내가 알고 있다는 걸 눈치챘다. 그날 며느리 집에서 사진을 보며 내 표정이 굳어졌던 모양이다. 그 어머니가 찾아와 울며 빌었다. 제발 말하지 말아달라고. 남편이 그날 이후 매일 술을 마시며 괴로워했다고. 자수하려다가도 가족 생각에 못했다고. 1996년 5월 20일. 친정어머니가 또 돈을 요구했다. 나는 줄 수밖에 없었다. 며느리가 이 사실을 알면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아들도 며느리도 모두 불행해질 것이다. 나는 이 비밀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다. 며느리에게 차갑게 대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가까워지면 진실을 말하고 싶어질까봐 두렵다. 저는 일기장을 읽으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시어머니가 30년간 저를 차갑게 대한 이유가 이것이었습니다. 저를 미워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저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제가 진실을 알고 평생 죄책감에 시달릴까봐. 그래서 일부러 거리를 두신 거였습니다. 2000년 8월 10일. 손주가 태어났다. 며느리가 아기를 안겨줬다. 얼마나 안아주고 싶었는지 모른다. 하지만 나는 잠깐 보기만 하고 돌아섰다. 며느리 얼굴에 상처받은 표정이 보였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이게 최선이다. 2010년 4월 3일. 며느리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다. 간암이었다고 한다. 장례식에 가지 않았다. 갈 수 없었다. 며느리는 내가 왜 안 가냐고 따졌다. 나는 몸이 안 좋다고 둘러댔다. 며느리 눈에 실망이 가득했다. 미안하다. 하지만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 2015년 9월 12일. 결혼 20주년이라며 며느리가 케이크를 사왔다. 나도 함께 축하해달라고 했다. 나는 피곤하다며 방으로 들어왔다. 문틈으로 며느리가 우는 소리가 들렸다. 며느리는 남편에게 말했다. 어머니가 날 싫어하시나 봐. 정말 미안하다. 나는 너를 딸처럼 사랑하고 있다. 하지만 가까워질 수 없다. 내가 진실을 알게 되는 순간 내 인생이 무너질 테니까. 2024년 10월 20일. 며느리 친정어머니도 세상을 떠났다. 이제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나뿐이다. 나는 이 비밀을 무덤까지 가져갈 것이다. 며느리가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다. 마지막 장이었습니다. 저는 일기장을 덮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시어머니는 30년간 저를 위해 모든 걸 희생하셨습니다. 친정어머니의 협박에도 돈을 뜯기면서도 저를 지키기 위해 침묵하셨습니다. 차갑게 대한 건 저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랑을 30년간 오해했습니다. 시어머니를 차갑고 무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명절 때마다 마지못해 인사를 드렸고 마음속으로는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며느리였습니다. 저는 일기장을 꼭 안고 주저앉아 목 놓아 울었습니다.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소리내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몰랐어요. 제가 정말 몰랐어요. 저는 일기장을 들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시어머니께 말씀드려야 했습니다. 이제 알았다고, 모든 걸 이해했다고. 그리고 용서해달라고, 30년간 오해해서 정말 미안하다고. 중환자실에 들어갔을 때 시어머니는 여전히 산소 마스크를 쓰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눈은 또렷하게 떠 계셨습니다. 저를 보시더니 어머니는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먼저 손을 잡았습니다. 시어머니 손은 생각보다 작고 거칠었습니다. 30년간 저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걸 견뎌내셨을까요? 어머니, 제가 일기장을 봤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어머니 눈이 커졌습니다. 놀라신 표정이었습니다. 모든 걸 알았어요. 아버지 일도, 친정어머니가 어머니를 괴롭힌 것도, 어머니가 왜 저에게 차갑게 대하셨는지도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30년간 어머니를 오해했어요. 시어머니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입술이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꽉 쥐셨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왜 그러셨는지 이제 이해해요. 저를 지키시려고 그러신 거잖아요. 제가 진실을 알고 괴로워할까봐. 그래서 일부러 거리를 두신 거잖아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정말 미안해요. 의사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너무 흥분하시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 말을 지금 하지 않으면 영영 할 수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아버지 일은 제 잘못이 아니에요.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저는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 일이에요. 하지만 어머니는 30년간 그 무거운 짐을 혼자 지셨어요. 친정어머니한테 협박받으면서도 돈을 뜯기면서도 저 때문에 참으셨어요. 시어머니는 계속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라는 듯이요. 하지만 눈물은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요. 친정어머니도 아버지도 다 돌아가셨어요. 이제 어머니는 더 이상 그 비밀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제 손을 잡아주세요. 30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진짜 가족이 되면 안 될까요? 어머니는 힘겹게 손을 들어 제 뺨을 쓰다듬으셨습니다. 그 손길이 너무 따뜻했습니다. 30년간 받아보고 싶었던 그 따뜻함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 손에 얼굴을 묻고 펑펑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시어머니의 상태가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놀라워하셨습니다. 회복이 불가능할 거라던 예상과 달리 어머니는 점점 의식을 회복하셨습니다. 말씀도 조금씩 하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소리는 작고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미안하다. 엄마가 너무 미안하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미안한 건 저예요. 어머니가 얼마나 저를 사랑하셨는지 몰랐어요. 엄마는 너를 딸처럼 사랑했단다. 하지만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 가까워지면 진실을 말하고 싶어질 것 같아서. 너를 지키고 싶었어. 그게 엄마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어. 저는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이제야 진짜 어머니가 된 것 같았습니다. 30년이 걸렸지만 우리는 드디어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2달간의 치료 끝에 퇴원하셨습니다. 완전히 회복하신 건 아니지만 일상생활은 가능해지셨습니다. 집으로 모시고 온 날, 저는 어머니 방을 새로 꾸몄습니다. 밝은 커튼을 달고 따뜻한 이불을 깔고 어머니가 좋아하실 만한 꽃도 놓았습니다. 어머니는 방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매일 차를 함께 마십니다. 30년간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를 나눕니다. 어머니는 남편이 어렸을 때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저는 아이들 이야기를 전합니다. 손주들도 이제 할머니 곁에 자주 옵니다. 할머니가 예전과 달라졌다는 걸 아이들도 느낍니다. 지난주에는 어머니와 함께 시장에 다녀왔습니다. 어머니가 손을 잡아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팔짱을 끼고 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는 그저 다정한 모녀였을 겁니다. 친정 어머니와 아버지 일은 저도 남편도 다시는 꺼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고 돌아가신 분들입니다. 그 일로 괴로워하는 건 어머니를 더 아프게 하는 일입니다. 저는 어머니가 30년간 지켜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어머니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야 진짜 엄마가 된 것 같다고. 30년 늦었지만 이렇게라도 딸 같은 며느리를 얻게 되어 행복하다고. 저는 어머니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저야말로 이런 어머니를 만나 정말 행복하다고. 요즘 어머니는 자주 웃으십니다. 예전엔 한 번도 본 적 없던 어머니의 웃음입니다. 그 웃음을 보면 제 마음도 따뜻해집니다. 30년의 오해와 침묵이 무색할 만큼 지금이 행복합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했던 건 시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30년이란 긴 시간을 돌아 이제야 서로를 제대로 알게 된 것입니다. 늦었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오늘도 어머니와 함께 차를 마시며 창밖을 봅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정원에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십니다. 봄이 왔네. 저는 대답합니다. 네, 어머니. 우리에게도 봄이 왔어요. 30년의 겨울이 지나고 우리에게도 다시 봄날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입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따뜻한 가족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마음에도 따뜻한 봄이 오길 바랍니다.